안녕하세요. 시너스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일부 따끈따끈한 뉴 다이아몬드 김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새로운 감회가 이렇게 마음에 쫙 전해지고요. 오늘 어쨌든 이렇게 멋진 분들과 이 더운 여름에 정말 저희의 뜨거운 열기로 이렇게 함께 사업 설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이렇게 오면서 제가 올해 나이가 32살이거든요. 32살의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과정과 제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시죠? 미국이라는 나라인데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사진에 보이는 이 서부, 남부, 서남부 쪽에서 제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샌디에고라고 적혀 있는데요. 뭐 고등학교는 제가 동부에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대학을 나온 이 샌디에고라는 곳이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노후에 많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날씨가 좋고 공기가 좋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비싼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모르고 미국 생활을 여기서 했는데요. 제가 10년 정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유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정말 저는 새로운 것들, 멋진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게 되니까 이 넓은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선진국의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미국 유학 생활을 굉장히 즐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노후에 살고 싶어하는 그 물가가 높은 샌디에고라는 곳에 이렇게 사진에 보이듯이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곳에 저희 학교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UC 샌디에고라는 학교를 나왔는데요. 이 10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중학교 3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미국을 가서 자립심이라는 것도 많이 생겼고 문제 해결 능력도 많이 길러졌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유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부자 친구들, 부자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유학생들 중에서는 여유가 많은 유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정말 멋진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를 유학 보내기 위해서 정말 남는 돈을 투자해서 유학을 보내신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저를 유학 보낸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부모님께도 그 이상으로 갚고 싶고 그리고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을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공부하면서 찾게 된 게 멘토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나한테 기회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이런 도구를 붙잡고 너의 청춘을 바치면 인생이 정말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멘토 찾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국 못 찾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저를 멘토 삼아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부자를 보면서도 부러움이라는 감정도 조금씩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피 끓는 청춘이, 이 청년이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경영학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정말 금융권에서 취직하면서 직장 생활 하는 것이 늘 제 인생의 답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그 분야의 취직을 제가 미국에서 했거든요. 취직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해답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월급쟁이의 뭔가 한계 이런 것들 느끼면서 고민이 많았을 때가 제 나이가 26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10년의 유학생활이 이제 끝났으니 직장도 한 1년 정도 다녀보니
아, 정말 내가 여기서 정착을 할 것인가, 한국을 올 것인가를 갈등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주변에 많은 선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20대였으니까 선배님들도 다 20대였겠죠? 똑같은 지금 와서 보면 20대들끼리 조언을 구한 건데 한국에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한국에 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한국은 헬조선이다. 답이 없다. 미국의 그 좋은 환경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서 왜 오려 그러냐? 다 만류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분, 저희 부모님만큼은 한국에 와라. 한국에도 기회가 있다. 한국에서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에 제가 그 마음에 이끌렸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한국에 오라고 하셨던 분, 그 부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메이라는 세 글자는 제 인생에 그때까지 없었어요. 아메이를 하려고 한국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라는 그 고민만 가득 안고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아메이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하시는 아메이는 그냥 부모님의 아메이지 20대에 유학을 10년 갔다 온 제가 할 일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 부모님이 10년 되셨었는데 그 10년의 아메이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10년의 결과물은 저를 너무나도 놀라게 했었던 것 같아요. 10년을 아메이 사업을 하시고 나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모습, 제 눈에 그대로 비치는 모습은 정말 편안한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삶이었어요. 제 친구들 부모님을 한국에 와서 봤을 때 정말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서 뭔가 제 친구들한테도 불안함이 그대로 전해져 있고 그걸 친구들끼리 나누다 보니까 야,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도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었는데 저희 부모님의 삶을 그냥 눈앞에서 보니까 왜 저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마음이 여유로워 보이시지? 왜 저렇게 두 분이 알콩달콩 하시지? 저렇게 여행을 많이 다닐 수가 있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제 유학비, 제 동생은 성악을 하지만 제 동생 성악비, 그리고 당신 두 부모님의 노후, 나아가서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이 모든 경제적인 고민과 숙제를 아메이라는 거 하나로 다 끝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아메이를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10년 동안 저한테 아메이 나쁘지 않다, 아메이 괜찮다, 너도 나중에 아메이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들리지 않던 것이 10년 만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도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고민거리가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막연한 질문이 던져졌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있을 때 알아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열심히 알아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아메이지만 관심이 없었을 때 가지고 있던 프레임 속의 아메이는 이런 아메이였어요. 그냥 세제 장사, 퐁퐁 장사. 왜 우리 엄마가 저런 걸 하지? 왜 나한테 자꾸 저런 걸 권하지? 이런 느낌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는데 그 당시 이미지는 엄마가 하는데 영업 같았고 내가 할 일은 아니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될 것 같고 성냥팔이 소녀 같고 뭐 다단계, 낯선 생필품 또 멋이 없었어요. 20대 남자의 눈에는 아이템이 멋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자리에 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는 불편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도대체 뭐길래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권하시지? 뭐길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준비가 되셨지? 라는 호기심에 객관적으로 알아본 아메이 속에서는 제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꿈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었고 평생 나오는 자산에 대한 개념이 숨어 있었고 자유로운 삶, 선한 부자,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를 다니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걸 꿈꿨는데 막연히 그게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연금성 소득이 나오고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고 와보니 이런 자리에 와보니 저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분들이 이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왜 저런 분들이, 저런 훌륭하신 분들이 아메이를 하실까? 이런 막 물음표들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같은 아메이지만 전과 후가 달랐던 거죠. 제가 아메이를 찾아보니까 나한테도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두 분 창업자, 리치와 제이께서
능력도, 나이도, 학벌도, 출신도, 배경도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성공을 꿈꾸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한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진짜 뜻깊은 창업 이념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평범하셨던 저희 어머니께도 기회가 갔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단이 없어서 막막해했던 20대 총각이었던 저한테도 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는 너무너무 흥미로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 이 사업은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 정말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없죠. 두 번째는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남는 자투리 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업으로도 가능하다. 보통 직장 끝나면 제 친구들은 항상 그 스트레스를 풀러 나가서 이렇게 음주를 즐기거나 집에서 누워서 TV를 보거나 휴식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3년 뒤, 5년 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이곳에 와서 들었습니다. 근데 아메이가 그 어떤 다른 N잡, 2잡, 3잡에 비해서 매력이 있었던 거, 아메이만 가능했던, 대체 불가했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3번,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였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연금처럼 나오는 수입원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아메에서의 상징적인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는 그 인세적인 수입이 월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있으면 상속까지도 되는 그런 기업 철학을 60년 동안 지켜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걸리는 기간이 5년 정도. 그리고 매년 2-3번 다이아몬드부터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이제 여행을 다닐 수 있고요. 이 60년 역사에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보상을 받고 이미 그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사실 제가 알면서,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다.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는데 조금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무조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정확히, 이게 아메의 본질입니다. 근데 아메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 본질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됐는데, 아무튼 그럼 어떻게 해서 아메이가 연금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사업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지? 라는 부분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설명 중에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메이에서는 낯선 단어를 얘기해요. 소비가 소득이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돈을 버는 건 적성에 잘 안 맞습니다. 돈 버는 일 중에 쉬운 게 있나요? 쉽지 않죠. 근데 반대로 돈 쓰는 건 전 너무 적성에 맞아요. 돈 쓰는 건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 기쁘고 좋잖아요. 근데 아메이 속에서는 내가 누구나 좋아하는 소비, 돈을 쓰는 것이 나한테 소득이 될 수 있다는 생소한 개념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 여기 있는 어플 중에 나는 단 한 개 어플도 없다, 핸드폰에 하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진짜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딴 건 없어도 저 노란색 스티커, 그 카카오는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어플이 전부 다 제 핸드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핸드폰에 이거 다 알고 있는 어플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엄청 부자가 됐어요. 21세기에 부자가 된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뭐 대한민국 기업이 아닌 것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는 모두 핸드폰에 있다? 그럼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 모든 어플로 전 돈을 쓰고만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구독하죠. 뭐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죠. 뭐 편리하게 쇼핑하죠. 돈을 쓰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이런 앱들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 검색 같은 거 할 때 네이버에서 그 블로그 같은 거 보죠. 그럼 너무나도 상세하고 재밌는 글과 사진들로 쫙 소개가 돼 있어요. 맛집 같은 거 찾아볼 때도. 근데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했습니다. 협찬을 받거나 그 식당을 공짜로 이용하는 대신에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공짜로 음식을 먹으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소비가 소득이 되는 걸 경험할 수 있고요. 인플루언서들, 인스타그램도 보면은 같은 맥락이죠. 공짜로 이어폰 같은 걸 협찬받고 내가 홍보 모델이 되면 그걸로 수입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업으로도 시작했다가 나중에 직업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요즘은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약간 회의적인 시선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유튜버들 탑 10의 예상 수입을 나타낸 표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무려 1위가 50억이 넘는 연소득을 유튜브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컨텐츠가 뭐였는지 아세요?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을 해서 50억을 받을 수 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소득을 만드는 방법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게 저희가 배우고 있던 거랑 다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틀을 빨리 벗어날수록 유연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 게임하면 엄청 혼났거든요. 막 맞았어요. 게임 많이 하면.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뀐 겁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럼 무작정 혼내기보다는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애가 잘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어쩌면 밀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과는 시대가 바뀌어서 전문직, 대기업 입사하는 것보다 어쩌면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잡이 훨씬 더 돈 버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제가 아메이를 아주 공부해 보면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개념이 언제부터 있었던 개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쓰면서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다? 이 개념은 지금은 좀 익숙해져 있지만 이 프로슈머라는 단어로 이미 1980년대에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40년이 넘게 지났죠. 21세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다.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될 것이다. 밑에 보시면 생산하는 사람 따로 있었고 소비자 따로 있었는데 이게 합쳐지면서 돈을 쓰며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이미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미래라는 에빈 토플러의 책을 보면은 거기에 건강한 프로슈머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부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프로슈머로 인해서. 근데 사람들이 모를 때까지는 비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40년 전에 했고요. 이게 시장을 뒤흔들고 사회 내 역할 구조를 바꾸면서 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까지 가져온대요. 어떻게 이걸 참 40년 전에 생각했는지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이어서 찾아본 것이 아메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넘버 1이 바로 아메이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검색해 보니까 프로슈머랑 정의가 똑같은 거예요.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유통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따위의 여러 비용을 없애서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한테 돌려준다. 소비가 소득도 될 수 있다. 바로 이 단어가 이 유명한 엘빈 토플러가 했던 말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적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어떤 기준으로 수입이 창출되느냐는 구독자 숫자, 그리고 시청 시간 이런 걸로 결정이 되는데 구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영상을 봐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네트워크거든요. 그 사람들의 부의 측정 기준이 되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는 하나의 포스팅을 해도 몇 천만 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 금액의 산정 기준 또한 팔로워 숫자, 얼마나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몸값이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많은 어플들이 있었지만 아마 여러분들께 이 시대 흐름인데
나한테 수입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걸로 돈만 나가고 있어. 라고 하신다면 제가 새로운 어플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아메이 어플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메이 어플. 이 어플이 저한테는 소비가 소득이 되는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수입원입니다. 아메이 또한 마찬가지로 인적 네트워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애용자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나의 소득이 높게 책정되는, 그만큼 나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시대에 딱 핵심에 저는 아메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애용자를 모으느냐? 사실 유튜버가 좋은 거 알고 인플루언서 뭐 되면 좋지 하지만 선뜻 시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뭘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동영상 편집도 할 줄 모르겠고 촬영도 장비도 모르겠고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참 막막함이 있습니다. 블로거도 엄두가 잘 안 나죠, 그죠? 근데 아메이는 너무너무 접근성이 좋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 왜 누구나 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아침부터 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매 순간 쓰고 있는 것이 아메이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다 기회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생필품이라고 부릅니다. 생활필수품. 우리의 생필품 소비로 부자가 된 기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매일매일 쓰는 것들로 인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건 외국 기업이지만 국내 기업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CJ, 현대, 롯데, 두산, LG, 우리나라의 기둥과도 같은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의 시작이 뭐였을까? 그건 바로 전부 다 생필품입니다. 농수산물, 설탕, 쌀, 껌, 생필품. 이것을 통해서 기반을 다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 생필품이 허접한 아이템이 아니구나. 어머니가 하신 아메이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왜 저 생필품 같은 걸로 사업을 하지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필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 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안의 변화,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기 있는 부루마블을 우리는 모든 가정들이 매일매일 돌아야 됩니다. 평생 써야 되죠. 전쟁이 나도 이는 닦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전에는 항상 대형마트에서 1+1을 쫓아다니면서 저렴한 소비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렴하게 사면 돈을 버는 거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편리하지만 아무 문제도 없지만 아무 기회도 없었던 그 패턴으로 살아왔었는데 저희 집안에는 어머니로부터 인해서 18년 전부터 모든 생필품을 아메이마트로 브랜드 체인지가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았지만 기회가 생기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 쓸 거를 여기서 써볼까? 근데 혜택이 훨씬 더 많네? 훨씬 더 제품이 퀄리티가 좋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써볼까? 평생 써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소득이 된다면?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메이를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옛날에 막 파는 거 아니야? 강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더럿 있습니다. 그런 일 아니고요. 이거 막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사재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일 아닙니다. 아메이는 뭐냐? 이거는 브랜드 체인지. 너도 나도 함께 좋은 제품 바꿔 써보자.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바꿔 써보자. 이런 거죠. 그것만으로 기회가 시작될 수 있다. 그렇다면 바꿔 써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제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아메이 제품이 60년 이상의 역사 동안 이미 많은 분들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만 한번 준비해 봤는데 특이하게 오늘은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추려왔습니다. 너무나도 믿고 쓸만한 마트,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모든 사람들은 원한다고 생각해요. 안전하고 우리 아이들 건강을 해치지 않고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 훌륭한 제품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믿고 썼던 제품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정말 믿고 썼던 세제, 생리대, 치약, 뭐 여러 가지 것들, 영양제까지 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인해 봤던 건 뭐냐면 아메이 제품이 과연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품력에 문제가 된 적이 있나? 글로벌 시장까지도 조사해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특허청, 뭐 이런 법률기관들 들어가 보면 케이스 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메이 제품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나? 그런 걸 봤을 때 한 번도 제품력이 문제가 된 적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사실 평생 우리 가족만 쓰더라도 이걸 써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오케이, 아메이 세 글자면 제품을 믿을 수 있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것 또한 이 회사의 기업 이념 중에 하나, 정직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제품 생산과 AS 부분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업자들은 개입하지 않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골머리 썩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면 사업하는데 너무나도 큰 지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품이 너무나도 보증이 돼 있고 안전하고 신뢰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이 회사에 감사함을 가지고 오케이, 이쪽 걱정 끝! 우리 할 것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전 정말 이 회사에 대한 큰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기회가 되고 우리한테 이렇게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라는 걸 봤을 때는 이 유통의 변화 속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유리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조금 더 편리한 곳으로, 그리고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젠 인터넷만 봐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중간 과정이 많이 섞여 있으면 섞여 있을수록 제품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진다. 쓸데없이 비싸진다. 그걸 알고 있는 현명한 소비자들은 요즘 들어서 해외 직구를 하기도 하고 직거래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케팅, 직거래 방식, 직구 방식을 가장 먼저 실시한 회사 중에 하나가 1959년도에 만들어진 아메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고민했어요. 제품이 있으면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을 텐데 이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야 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소문이 나야 되니까. 근데 기존에는 그걸 다 연예인들이 하고 중간 유통 단계가 차지했었는데 그걸 우린 쓰지 말자. 다른 식으로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세운 전략이 원가를 높이는 겁니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면 이건 시간만 지나면 알려지게 되어 있다. 근데 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좋으면 좋다고 입소문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 마케팅을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랬더니만 소비자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실제로 제품이 좋아서 쓰다 보니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기존의 광고 유통이 가져갔던 이 마진을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획기적인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구조를 보면서 이래서 아메이 제품은 연예인들이 광고를 안 하는구나. 이래서 아메이 제품은 면세점, 편의점, 대형마트 이런 데 들어가 있지 않는구나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광고 유통비가 실제로 얼마나 들길래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했더니만 1년에 가장 많이 광고로 부자된 연예인들을 이렇게 순위를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600억이 넘는 돈을 한 해 광고료로 받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 광고료는 누가 주는 걸까요? 누가 이분들한테 620억씩 주는 걸까요? 그거 다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값에 혹시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고비를 굳이 줘야 되나? 좋아하는 연예인은 좋아하는 연예인인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뭘 광고했나 봤더니 이 대한민국 자랑이긴 하죠. BTS 영양제 광고하고 껌 광고하고 정수기 광고하고 아주 많은 걸 광고합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 정수기를 산다 그래서 BTS가 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BTS가 우리 집에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사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김수현 배우님도 여러 가지 광고하지만 이 왼쪽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용량은 더 작고 금액은 더 비쌉니다. 왜? 모델의 얼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물론 마트에서 두 개를 같이 놓고 팔진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오른쪽 걸 안 사겠죠. 알면은. 따로 진열을 해놓지만 소비자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알면 이제 보일 겁니다. 내가 구매하는 제품이 얼만큼
광고 마진이 들어있을까 아시면 신중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작은 게 모여서 나중에 정말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현명한 소비를 시작하신 저희 어머니께 너무 감사한 거죠.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아메이 제품만 써야 됐어요. 어머니 아메이 시작하고 나서는 아메이 제품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왜 저렇게까지 이 맹신하듯이 이 제품만 써야 된다고 하는 걸까? 그게 좀 싫었어, 사실은. 라면도 막 우리 거만 먹어야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마트에서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구나를 아니까 지금 저도 딴 거 안 먹습니다. 딴 거 안 쓰고요. 아메이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아메이 걸 다 저는 애용합니다. 왜냐? 이게 저한테 돈이 되니까. 연예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오니까. 그래서 대기업 제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대기업이 부자가 되고 대기업의 자녀가 유학을 가게 되고 대기업의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마트 하나 바꿔가지고 제가 유학 가고 제가 상속자가 되고 저희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멋진 기회를 저희가 이해하게 된다면 이제는 어떤 식으로 수입이 분배되는지 알아야겠죠.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4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금액을 소비했을 때 과연 누가 제일 많이 받을 거냐는 질문을 제가 받았었어요. 초창기 때. 당연히 상식적으로 먼저 시작한 사람 맨 위에, 가장 사람이 많은 사람 맨 위에, 매출이 가장 많은 사람 맨 위에. 이 사람이 많이 받겠지. 피라미드 구조 아닐까? 했더니 그게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메이는 위에서부터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부터 제품을 소비한 사람의 몫을 먼저 피해보지 않도록 분배해 준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위로 돌려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너무 획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걸 한번 꼼꼼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막 저처럼 의심이 있으신 분들은 10만 원을 썼을 때, 20만 원 썼을 때, 30만 원 썼을 때, 사람이 더 늘어났을 때 계산법은 똑같습니다. 가장 마지막 서부터 나눠주고 남는 걸 위로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수입의 역전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이 다단계 피라미드식 구조였다면 절대로 역전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위에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아메이 수익 구조 정확히 알잖아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다. 먼저 시작했다고 많이 버는 게 아니다. 역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굉장히 분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다. 이것만 검증이 딱 끝나면 이 사업을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하든 말든 전혀 그거에 대한 개의치 않고 집중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나를 통해서 마트 바꿔 쓸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구독자 모으는 것처럼 같이 우리 마트 바꿔 쓰자.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한 400만 포인트가 모이는 시기. 월 소득이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추가 소득이 월 50에서 100이면 상당히 메리트 있지 않나요? 그것도 1년 이내에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1000만 포인트를 모으는 일을 저희가 하는 건데 1000만 포인트를 처음 딱 한 달, 1년 중에 한 달 1000만 포인트를 성취하면 SP라고 합니다. 월 소득은 200에서 250이 되고요. 한 번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연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다들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1년에 6번을 달성한 것을 플래티늄이라고 해요. PT가 되면 이제 안정화가 시작이 되면서 연소득은 3천에서 4천. 그리고 그때부터 상속이 시작됩니다. 여행의 자격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PT, 플래티늄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처음에. 야, 2, 3년 정도 평균이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평균 2, 3년. 제가 늘 원했던 게 월세 받고 임대 수입 받으면서 내 삶을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야, 이 정도 2, 3년 지나서 이 정도 수입이 따박따박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다. 저 대박, 난 5년 만에 줘도 너무 좋겠다 이 생각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PT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PT.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능한 이유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아메이의 구조는 윈윈 구조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PT라는 걸 성취해보고 노하우가 생기면 그때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PT로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2명을 PT로 만들어주면 사파이어라는 게 되고요. 3명을 PT가 될 수 있도록 성공시키면 에메랄드가 됩니다. 그리고 6명을 PT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메이의 꽃이라 그러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성취의 단계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새삼 느꼈지만, 뭣도 몰랐을 때는 다이아몬드는 영업력이 좋아야, 많이 팔 줄 알아야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어려워 보인다, 막연해 보인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수익 구조를 이해하면서 나처럼 200~300만 원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6명만 찾으면 된다? 이건 할만하잖아요. 60명도 600명도 아니고 1년에 1명 나같이 200~300만 원 임대 수입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엄청 많을걸요? 다만 내가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저는 실력을 갖추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정말 저한테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공에는 대가 없이는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그런 가르침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도 봤어요. 정말 거저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같은 노력을 했을 때 보상이 그 과정에 비해서 월등하다면, 보상이 과정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롭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제 인생 30대, 40대를 그려가면서 이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 시간을 보낸 땀 흘리고 노력한 것이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내 인생을 멋지게 바꿔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코로나 때도 정말 온라인으로 또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같이 문화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정말 외국에 있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상상도 못했던 이런 외국에 있는 아메이 성공자들을 초빙하기도 하고, 그리고 멋진 행사에 사회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뜻깊었던 가족 여행, 저희 가족만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과의 가족 여행, 동반 가족 여행, 너무너무 의미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한 익스피리언스, 글로벌한 경험들도 이 속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다 보니 외국에도 많은 친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글로벌한 국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전 너무너무 매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디지털 노마드 말씀드렸죠. 핸드폰 하나 가지고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삶,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꿈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 실력과 노하우와 경험치를 키우고 나서 꼭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5월부터 미국 비즈니스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김헬렌 사장님은 저희 비즈니스를 6년 동안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던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됐을 때 수입이지만,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브론즈 빌더가 되셔서 하나로 한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게 되셨어요. 네,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멋진 매력인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는 부모님이 돈 때문에 아메이를 저한테 권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돈 때문이라면 아메이를 이렇게까지 저한테 진심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돈 외에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지금 그것을 인플루언스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루언스는 한국말로 영향력이라는 단어예요. 영향력.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밑에 보면 good influence, 좋은 영향력이 있고 bad influence, 나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분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만남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좌지우지가 잘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가장 귀한 선물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멘토를 찾았던 것인데, 첫 번째 멘토는 비즈니스 멘토입니다.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런 미래를 꿈꾸고 싶다, 이런 어른을 만나고 싶었는데 저희 장인수 탑리더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 리더님들이 제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스피리추얼 멘토. 그 멘토도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제 인생의 비즈니스 그리고 영적인 멘토를 얻은 것이 전 가장 큰 저한테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부모가 돼야지. 나도 이런 아빠가 돼야지. 나도 내 자녀들한테 이런 영향력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돼야지라는 생각이 참 요즘 저한테도 많이 마음에 들어오고 부모님께 더더욱 감사하게 되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리치 디보스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도 그 영향력을 주고 싶어 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코가 석자면 누군가한테 그 손길 내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열심히 합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싶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정말 앙증맞게 시작했던 사업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치, 진짜 밸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남녀노소의 이런 팀이 만들어져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오다 보니 저희도 이제 따끈따끈한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박수!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됐지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부터 소비자 한 명 없었을 때부터 다이아몬드가 될 걸 좀 믿었습니다.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100% 된다, 이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다. 하는 만큼 무조건 될 수 있다는 걸 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걸 정해놓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의 성공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있죠. 대가집을 하고 있죠. 아이들 특히. 네. 그렇지만 내 부모보다 나의 성공을 바라는 스폰서가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스폰서들은 뒤에서 묵묵하게 진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다리고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다른 비즈니스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나를 물어 뜯어먹는 게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말 분주하게 발로 뛰는 그런 스폰서가 있고요. 나를 믿고 나의 손을 잡고 따라온 파트너들이 있으시죠. 정말 이 파트너분들이 정말 저한테는 책임감이고 제가 꼭 이분들 성공시켜야 되는 약속을 전 지켜야 됩니다. 다 그러시죠? 그럼 파트너분들도 저희의 성공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성공하지 않으셨다면 그 확신이 없으셨다면 저는 이 정도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수월했었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도전하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나를 믿고 따라와준 파트너들 그 약속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나의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미래의 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사업을 잘하고 싶지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저도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럴 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5년 뒤에 내 자신은 지금 내 자신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서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해 줄까? 야, 너 5년 뒤에 무조건 다이아몬드 돼. 너 5년 뒤에 무조건 성공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많은 감정들이 다 너의 노하우가 되고 자양분이 돼서 엄청 그릇을 넓혀주는 멋진 리더로 성장시킬 거야. 그런 내가 옆에 바로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니?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자신감을 가지고 즐겨라, 이 부족한 과정들을. 아마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저도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믿었으면 다이아몬드가 더 빨리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합니다. 이 사업은 모든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임원 몇 명, 다이아몬드 몇 명 안 정해져 있습니다. 100%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게 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편법으로 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왕관을 쓰려는 사람, 평생 자산을 만들고 싶은 여러분, 자녀들한테까지도
건강하게 물려주고 싶은 이 멋진 네트워크.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감당해서 지닐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막 다이아몬드가 돼서 아직까지도 가야 될 길도 많고 너무 부족한 것도 많지만 정말 여기 계시는 시너스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평생 동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업생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